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무수 대표 이상옥입니다. 이번 강좌는 파트 4로 디카시의 지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는 구조론적 입장에서 자족적 텍스트로서의 디카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디카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론은 존재가 시인을 통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디카시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존재가 시인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론적 관점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제하다시피 표현론은 시인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론이 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시인의 개성이 우시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도 그렇게 단순하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론은 장인적 입장에서 철저하게 언어를 조탁하여 완성한다는 관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영감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시의 영감론은 시인 추방론을 주장했던 플라톤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시를 쓴다는 것은 영감의 산물로 시인이 엑스터시에 빠져서 모라 상태에서 시인의 입을 통해 뮤즈가 말한다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뮤즈의 노래, 즉 뮤즈의 말은 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곧 존재의 말, 즉 신의 목소리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런 경우도 시인은 에이전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극단적인 시각의 영감론은 합리적 이성중심주의 시대를 맞아 퇴조되는 듯 보였지만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부활하여 오늘날까지라도 이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도 시작이 시인이 존재인 신에 접신되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관점입니다. 표현론적 관점에서 디카시를 보면은 시적 대상인 세계를 통해서 시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디카시가 사물을 통해 시인이 드러날 때 그것이 시인 자신으로 그치는가가 문제인데요. 일반 문자시도 그렇지만 특히나 디카시의 경우에는 하이데거의 주장처럼 시인은 존재의 통로라는 관점이 우시합니다. 아무튼 표현론의 관점에서 디카시는 시인과의 관계성이 아주 두드러지면서 초점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카시 작품과 시인은 구분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것입니다. 즉 대상과 시인이 무라일치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시인이 되고 시인이 대상이 되는, 즉 시인과 대상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동일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물은 시인을 통해 말하고 시인은 사물을 통해 말하는 어떤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현론으로서의 디카시는 시인이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느낄 때 대상은 시인의 객관적 상가물로 크로즈업되면서 시인을 정경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대상과 일체를 이루며 시인 자신이 말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시인의 말은 시인의 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말, 즉 신의 말로 확장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디카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민석 시인의 디카시 붉은 최후를 통해 이런 경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석 시인의 붉은 최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상에 내려앉은 붉은 새들,
내 마음의 화인, 잊지 말라는 그 말, 수북하게 쌓인 단풍잎들과 차창에 붙은 단풍잎들을 시인은 지상으로 내려앉은 붉은 새들이라고 인식합니다. 그것은 다시 마음의 하인, 곧 잊지 말라는 말로 인식하는 것이죠. 시인은 지상에 떨어져 내린 단풍잎을 자신의 마음속에 다짐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붉은 최후가 온다는 너무나 뚜렷한 실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대상을 통해 시인이 말하는 방식이나 이 말은 시인의 말을 넘어 존재의 말로 확장됩니다. 그것은 시인을 통해 존재가 말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시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상과 시인과 존재는 삼위일체가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동일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진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붉은 최후가 온다는 것을 차를 운전하고 가는 시인에게 신은 사물인 단풍잎을 통해서 순간 계시한 것이고 그 계시의 말을 시인은 토해내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론은 시인의 개성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가시는 시적 대상을 통해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대상이 시인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것입니다. 뒷가시가 사물이나 자연에서 시적 행상을 포착할 때 그 시적 행상이라는 것이 표현론적 입장에서는 시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보다 보편성을 획득할 때 시인의 말을 넘어 존재의 말이 되는 어떤 그런 경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인과 사물과 존재가 하나의 동일성을 이루는 그 오민석 시인의 붉은 최후 같은 어떤 그런 뒷가시에서 보이듯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동일성을 획득할 때 정말 좋은 뒷가시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표현론적 관점에서 뒷가시는 자연이나 사물을 통해 시인 자신을 투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때 그 투영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까지 투영해낸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뒷가시의 지평 5번째 강의로 효용론적 관점에서 뒷가시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